대법원 블라인드에 올라온 대법원 직원의 글이라고 떠돌아 다니는데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요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법관 10명 기록 레알 안 읽은 것 같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블라인드에 대법원 블라인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여부는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법원 블라인드라고 바로 믿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도 그냥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좀 확인하고 가고요. 자, 대법원 10명 기록 레알 안 읽은 것 같음. 어르신들 틀딱이라 전자기록 못 읽어. 응응. 종이로 프린트 해드려야 됨. 근데 안 했죠? 사실 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정리해준 것만 봄. 근데 없었죠? 판결문의 얕은 깊이를 보니 첫 번째 공소장, 두 번째 1심 판결, 세 번째 2심 판결 딱 이거 세 개만 보고 쓴 것 같음. 자, 2번 민주당은 로그 기록 계속 물고 늘어지길. 전자기록으로 봤다는 거 개구라임. 로그 기록 내라고 하면 절대 못 낼 거임. 기본적으로 저 기수 때 10기 후반, 20기 초반이 전자로 뭘 보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 아마 이 기수라는 건 그 사법연수원 그 기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법시험 기수. 자, 3번. 위 부분들은 대법원 소속 법원 공무원만 다 조져도 나옴. 이분들은 자기 손으로 뭘 할 줄 모름. 이 기수까지만 해도 실무관이 사과 깎아주는 세대였다. 요즘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기록 복사 여부, 보고서 제출 여부, 로그 기록 모두 객관적 증거로 남는 자료들임. 기존에 기록 제대로 안 읽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번 건도 별 생각 없이 저질렀을 것. 자, 여기까지. 그죠? 이번 건도 별 생각 없이 저질렀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4번을 좀 봐주세요. 4번. 자, 지금 대법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일까? 이 사람들이 태어난 척은 하지만 뉴스를 보며 약간 좆됐다는 생각을 약간 여러분 대법관들이 약간 좆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임. 자기가 이게 이런 목소리로 주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한다.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해놓고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판결했겠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뉴스를 보며 정말 지읒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도 설마 대법관한테 뭔 짓을 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도 할 것이다. 근데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관들 정도 되면 또 헌법재판관들 정도 되면 이 거의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보면 내가 낸데 임마. 내가 임마 대법관인데 임마. 이놈의 자석!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 판결을 내려놓고 나서 역시 우리는 국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야. 역시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검증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뭔가 사회 엘리트 같은 그런 뽕에 맞아서 심취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어디 자기들이 집에 가서 사과 깎아주고 옆에서 마누라가 사과 깎아주면 그거 먹으면서 왜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보 오셨어요. 오늘 힘드셨겠다. 이러면 여보 나 사과 좀 깎아줘. 사과를 깎아와. 그러면 이제 어디 TV조선 뉴스를 딱 틀어. 그러면 TV조선 뉴스 앵커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보고 역시 내가 제대로 했구만. 역시 내가 이재명이를 제대로 검증했구만. 여보 대단하시다. 사과 좀 드세요. 뭐 이랬을지 몰라요. 진짜로. 진짜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인터넷을 딱 들어가 보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 조이대 죽어라! 이런 글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니 여보 인터넷 분위기가 왜 이러? 여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 개 돼지들이 대법관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기사가 왜 이래? 민주당이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여보 개 돼지들 신경 쓰지 마세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자기 욕만 있는 거야. 이 대법관 10명은 희대의 쓰레기라고. 희대의 끈앞풀. 윤석열의 끈앞풀들이라고 막 욕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여보 나 이거 인터넷 못 들어가겠구만. 여보 인터넷도 보지 마세요. 여보 그냥 제가 깎아놓은 사과나 드세요. 이러고 있겠지. 여보 그래. 대법관한테 뭔 짓을 하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평생 방에 틀어박혀서 기록만 보다가 늙은 사람이라 현실 감각이라는 게 좆도 없음! 그럼 우리가 뭐냐? 그 현실 감각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 관료 카르텔 그리고 사법 카르텔 이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세상 이 돌아가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법전만 파고 사건 기록만 보고 평생 수십 년 법인카드 쓰고 관용 차량 딸려오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조중동만 맨날 보다가 이재명이는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재명 1심 판결이 아주 제대로 된 판결이야. 근데 2심에서 에이 뭐야 이게 2심이 무죄라고? 완벽한 무죄라고?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자 대법관들 다 준비하라고. 이러고 있다가 사건이 넘어오자마자 무슨 소부야. 소부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전원합의체로 돌려놓고 무슨 사건 기록이야. 어차피 조선일보가 이재명은 개쓰레기라고 했어. 자 유죄야. 파기환송시켜. 여보 조중동만 보세요. 여보 레거시 미디어만 보세요. 그 유튜브하고 인터넷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사과나 드세요. 이랬겠지 뭘. 자 그래서 평생 박에 틀어박혀서 기록만 보다 늙은 사람들이라 현실 감각이란 좆도 없음. 심심하면 민원이나 존나 넣어라. 얘네 은근 멘탈 약해서 남은 잘 까면서 자기들이 까이면 존나 힘들어한다. 지금 뉴스 존나 외면하고 있을 거임. 여보세요. 우리 대법관님도 혹시 그 인터넷 들어가 봤어? 아니요, 대법원장님 왜 그러시는지요? 아니 내가 집에 와서 TV조선을 보는데 우리를 막 칭찬한단 말이지. 근데 인터넷에 왜 내 욕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어떤 욕이 있었는데요? 아니 나를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부르잖아. 우리 판결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대법원장님, 이재명은 쓰레기죠. 이재명은 쓰레기인데 왜 대법원장님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조중동에선 칭찬만 한단 말이지. 아니 자네도 말이야. 나 따라온 거 후회하지 않지? 그러면요. 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세상이 너무 싫어요. 그렇지. 우리가 잘한 거야.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고. 두둑 끊어놓고 또 인터넷 들어가봐. 조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대법원을 온갖 힘을 다해서 압박해야 된다.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이제 현실 감각을 일깨워줘야 된다. 아마 자면서도 이럴 거예요. 아마 자면서도 설마 민주당이 나를 탄핵하겠어? 여보 설마 민주당이 나를 탄핵하진 않겠지? 설마 이 국민들이 이 서초동까지 와서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응원봉으로 집회하진 않겠지? 설마 대법원을 어떻게 하겠어? 설마 대법원장 뭐 어떻게 하겠어? 설마 우리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막 갑자기 그때
막 딸이 들어와. 아빠, 자꾸 애들이 나한테 놀려. 니네 아빠 조이대니? 니네 아빠 조이대가 맞니? 니네 아빠 조이대 조요토미 히데요시 맞니? 나 아빠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아니, 저기 애들이 그러는 거 듣지 마라. 애들이 그러는 거 다 인터넷 보고 하는 얘기야. 인터넷을 하지 말라 그래. 아빠, 요즘에 스마트폰 다 쓰는데 어떻게 인터넷 하지 말라 그래.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거 듣지 말라 그래. 그거 다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유튜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라디오 드라마 한 편 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정통파 앵커 출신 정통파 앵커 출신 유사 성우 유사 종합예술인 박영식이 진행하는 라디오 드라마 한 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법관들에 대해서만큼은 긴장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실제 블라인드 대법원의 블라인드의 대법원도 가입할 수 있는지는 저기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는 좀 일부 힘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딴지에 올라온 글이구나. 근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 지금 대법관들이 이렇게까지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드려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정리한 대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게시판이 있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국민들이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움직임을 이제 작용이 있으면 늘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볼 것인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도 누군가에게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판소원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재판소원, 헌법소원을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헌재가 다시금 들여다보게끔 하는 견제의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역풍분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역풍은 없고요. 역풍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판결 내용을 떠나서 일단 과정과 절차가 모두 오염이 됐어요. 과정과 절차가 다 오염이 됐고, 과정과 절차를 바라본 국민분들이 어떻게 이 선거 기간에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정식 선거 운동 기간은 12일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대선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지 않아도 대선 기간에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선택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풍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저는 속도 조절이나 시기 조절은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민주당이 실제 탄핵 카드를 던지는 건 그 시기 조절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충분히 탄핵 카드를 열어놓고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가는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꺼내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태연한 척만 할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보는 레거시 미디어나 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런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들만 보고 자기가 잘했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여론이 어떤지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순히 민주당만 반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오염, 대법원의 선거 개입,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변명과 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분위기가 실제 어떤지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싫지만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다 뭐 외우거나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외워드려야지 어떡하겠어. 이놈의 자석! 뭐 외워드리죠 뭐. 뭐 대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이 10명은 적어도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이틀 만에 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법관들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야. 이 사람들이 국가를 주도하거나 나라를 지배하거나 국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영배 생각해보세요. 문영배. 모든 판결과 모든 심리는 국민 일반 평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불러요. 상식. 근데 적어도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그리고 이홍구, 오경미 재판관 대법관들께서는 용기 더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홍구, 오경미 대법관께서는 우리도 읽을 시간이 없었다. 근데 이미 판결문에 다 나와 있대요. 다른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판결문 전체를 몇백 페이지짜리를 보면 이홍구, 오경미의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이 야, 당신들 이런 판결 내리면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판결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충 의견이나 이 소수 의견이 그거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이 10명은 진짜 전자기록 들어가가지고 6만 페이지 다 봤냐고 물어봐야죠. 아니 그 정도는 국민이 물어볼 수 있잖아. 우리가 못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10명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10명이 이 10명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이 10명은 반드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실제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의견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우리 조요토미 히데요시 씨가, 저는 이렇게,
놀림을 받아도 싸다고 봐요. 예, 저는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놀림을 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어딨어. 조히데가 이렇게 놀림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 놀림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니네 아빠 조히데야? 니네 삼촌 조히데야? 야, 조히데는 우리 사법 역사상 사법부를 문 닫게 만들 사람인가? 싶어서 그런 비판과 망신을 좀 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법 역적 아니냐 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표현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고요. 근데 이런 조롱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반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텐데 반성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오히려 더 따갑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같은 개 돼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저희를 좀 얕잡아서 표현했는데, 저 같은, 그리고 저 사법 카르텔과 엘리트층들이 외부에 있는 국민들을 완전히 발 아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 1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희대의 정치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롱해줘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부 비판이에요. 내부 비판. 내부 비판이 더 뼈 아프다고 저는 보는데, 내부 비판이 더 아플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현직 판사들 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 6만 쪽 정도는 한나절 만에 통독이라는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는 청주지법과 부산지법인데요.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도대체 이런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 생활 30여 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말이다. 워낙 자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하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킬링 포인트죠.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다음 날인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그 즉시 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 기일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 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다. 이 판사는 1, 2심 정반대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야, 그쵸.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제가 어제 얘기했던 미국의 조지 부시 엘 고어 재검표 판결을 비교 대상이 아닌 걸 끌어와가지고 느닷없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1, 2심 결론이 달리 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 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 판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원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린 건 상식적인 말만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어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있나요? 완전 상식적이죠. 자, 그리고 부산의 한 판사도 최종심이어서 불편부당, 절제, 공정, 중립의 미덕 하에서만 그 실질적인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일회성이라는 것은 문헌 그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관례를 벗어난 돌출적인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로를 벗어난 상태여서 어떠한 의도가 개입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개념 징표이므로 말은 좀 어렵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가장 듣기를 꺼려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일회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일회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의 경우에는 작년에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요. 그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 성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완전히 정반대의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놓고 이번에 갑자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10명의 대법관들이 조희대와 같은 결론을 내죠. 박영래였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비판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런 장면도 방송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잘 만들었어요. 이제 저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조요토미 히데요시! 조요토미 히데요시 씨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다 말아 드셨으니까 저는 아마 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의 이 자격을 우리가 문제를 거론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엄포라도 전 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재일 변호사는 서울의 소리 또 검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일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라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달 4월 22일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라면서 6만에서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의 사이에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이재일 변호사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로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또 위반할 수 있다고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 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게 있도록 하는데 생중계를 했으니까 그것 역시도 법 위반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저는 근데 진짜 사람이 좀 아저씨는 욕을 먹어도 싸니까 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영장을 내주는 곳이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과연 허락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이런 움직임조차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는 게 이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설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고발. 이거는 진짜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국민들의 어떤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 일반 평균의 관점을 벗어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실제 5천만 국민의 정치 참여권에 대해서 회방을 놓거나 어떤 후보를 판사 검사가 정치적으로 국민이 선택하기 이전에 날리거나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와 동일하지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트럼프가요 재선되기 전에 걸려있는 재판, 걸려있는 기소권 트럼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 트럼프는 그냥 범죄자예요. 트럼프가 재선에 나가기 전부터 그냥 트럼프는 범죄자였어요. 재판에도 걸려있고 수십 개의 재판에 걸려있고 수백 건의 기소권, 조사, 수사 이런 거 대상이었는데 조사, 수사도 쉽지 않은 트럼프이지만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재선에 도전하기 전부터 트럼프는 어마무시한 진짜 사법적 리스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온갖 방송에 나와서 개 구라를 쳤어요. 트럼프가 내뱉는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구라였다고. 근데 그런 말과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했습니까? 아니에요. 박탈하지 못했어요. 그거 자체가 이 국민들의 참정권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어떻게 국민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느냐? 언론들이 트럼프를 혐오하거든요. 트럼프가 어떤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해? 어떤 말을 해? 자, 나는 오늘 똥으로 된장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제 똥으로 된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매직을 저는 마법을 쓸 줄 안다. 트럼프가 magic, fake news. I made magic. I make my 똥, make 된장. I have magic. 막 이래요. 방송에 나와서. 그럼 구라잖아. 뻥이잖아. 구라를 치잖아.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서 칩니다. My 똥 makes 된장. I have magic. I have magic skill. Fake news. I have magic skill.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욕 타임스가,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is 막 liar. 절대 뽑혀서는 안 돼. 해가지고 이 문장 자체를 하나하나 다 따서 거기 옆에다가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트럼프의 말하는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냥 언론에 박아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언론을 본 유권자들이 야, 트럼프는 진짜 구라쟁이구나. 범죄자를 넘어서 진짜 구라쟁이구나. 이거를 국민이 판단하게 해준다고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하지 않아요. 게다가 선거 기간엔 이런 식으로 재판하지 않아. 근데 진짜 누구 말 맞다나 OECD 국가 중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가져와 보란 말이에요. 없다고요. 진짜 없다고요. 없다고. 있으면 내가 진짜 인정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트럼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판결할 거라고 언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언론이 트럼프 대선 주자의 재선에 도전하는 전직 대통령의 말을 언론에 하나하나 실어주고 야, 똥으로 어떻게 된장을 만들어. 트럼프의 말은 거짓말이야. 트럼프는 범죄자지만 거짓말쟁이야. 트럼프는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범죄가 몇 건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걸로 수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곧 기소될 예정이야. 연방 대법원에선 지금 판결을 내릴 예정이야. 하지만 선거 기간이라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은 멈춰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수억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재선을 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하게끔 해준다고요. 근데 우린 뭐예요? 국민들이 판단하기 전에 조희대 같은 대법관이 이재명의 말, 그것도 1심 판결에 나와 있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붙해서 이재명을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자.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슈. 기억해 주십시다. 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연수원 13기 우리 조희대 씨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냥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 봅시다.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되니까,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꼬라지는 못 보니까, 저 이재명 같은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말이 돼? 우리 대법원이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우리가 검증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심증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는,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재명이 뭘 해도 싫어할 사람들이에요. 기록이가 받겠습니까? 기록 안 받다고 하잖아요.
7만 쪽을 어떻게 9일에 봐. 안 보잖아. 안 봤잖아. 사실이잖아.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잖아. 그럼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을 자기 마음속에서 파렴치한 범죄자 따위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가 막아주겠다. 우리가 검증하겠다. 대선 기간이 30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가 검증해줘야 된다. 나라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했겠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인 거다. 뭐 이제 얼마든지 그 정파적으로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선고가 나온 거를 쌍수 들고 환영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정당들도 있고 어차피 내가 이재명을 뽑고 싶지 않았는데 이재명을 뽑고 싶지 않은 명분을 가지게 된 우리 참칭 중도 무당층 그리고 혹은 개혁 보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란에는 투표하고 싶지 않지만 내란엔 투표하고 싶지 않아. 난 내란 세력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 근데 이재명은 범죄자라 안 돼. 근데 이재명이 될 것 같네? 나 이번에 투표 안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이재명이 뭘 해도 싫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파기환송 내려줬기 때문에 거봐 나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할 말 있는 거야. 거봐 내가 이재명 범죄자라고 그랬지? 내가 거봐라 이재명 안 된다 그랬지? 내 말이 맞잖아. 솔직히 이건 아니지. 대법원이 잘해준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어차피 네 생각이니까 존중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야, 너는 인간이 7만 페이지를 9일 만에 읽을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대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잖아. 동료 판사들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정치 판결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네가 이재명 싫어하는 거 오케이. 이재명 어차피 안 뽑으려고 했던 것도 오케이.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정치 판결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해야 되겠어? 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니네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요. 저도 제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중도 무당층이나 혹은 뭐 개혁 보수라든지 이 판결에 대해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란 정당은 못 찍겠다 하다가 이제는 분명히 내란 정당을 찍을 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판결이, 이 선고가, 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 부당하고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중도 무당층이 진짜 더 많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표의 결집이 더 파란 쪽으로 나타나는 거지 오히려 반대쪽으로 역결집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6월 3일에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일화가 있든 그리고 고법이 유죄를 때려서 실제 다시 대법으로 넘어가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까지 포함해서 6월 3일 안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6월 3일에 그 득표율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